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럼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포사격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네네. 또 어떻게 사격을 또 할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연이어서 포사격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오늘 북한이 포사격을 했고요. 예. 오늘은 좀 전 8시 정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82발의 방사포탄을 오늘 발사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형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북한의 행동은 한국과 미국의 포병 사격 훈련이 MLRS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를 ML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 때나 우리 군 퍼레이드 때 이렇게 보면 파이프 한 7, 8개 정도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MLRS입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로켓이 수발의 로켓이 날아가서 축구장 몇 개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가공할 무기 체계인데요. 그 훈련이 철원 일대에서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응 사격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응 사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 합의에서 이야기한 그 육상 내에서 육지 내에서의 그 포사격 훈련의 범위 바깥에서 하는 거고요. 예. 북한의 오늘 그 방사포 사격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한 130발 정도 쐈습니다. 예. 동해 서해에서 쏘고 오늘은 주로 동해 쪽에서 한 80여 발 쐈는데 북한이 쏜 것은 해상 완충구역 내로 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19 군사합의에서 동해상에도 그렇고 서해상에도 그렇고 이 수역 안에서는 해안포랄지 이런 발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안포를 쏠 경우에 우발적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포사격의 범위 자체를 제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제한해 놓은 곳 안으로 북한이 쐈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지금 철원이라고 네.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9.19 군사 합의에서 완충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철원이면 최전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철원이 최전방이면 틀림이 없지만 철원도 이제 워낙 그 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철원에서도 휴전선 인근에 쏜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쏜 겁니다. 그리고 탄착 지점도 역시 우리가 그 9.19 합의에서 합의해 놓은 그 범위 바깥에 탄착 지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이제 육안으로 그것을 관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육안으로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ML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수십 킬로를 날아가는 그렇죠. 예. 로켓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충 구역 내에서 훈련한 건 아닙니다. 쏜 건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난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 울릉도 방향으로 향한 것 때문에 뭐 비상이 네네.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명백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도 네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있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도 예. MLRS 사격이 우리가 사격을 하니까 북한이 그것을 문제 삼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대응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네네.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나 또는 이 방사포의 이 탄착 지점이 한국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해내온 그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사실상 9.19 네. 군사합의가 형해화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19 군사합의가 형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남측이 그것을 형해화시켰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깼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지키도록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거기에 무시하고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자. 것은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북한군이 오늘 입장 낸 거 보면요. 9.19 네. 군사합의 위반을 논하자면 남측이 네네. 합의 위반한 행위부터 먼저 네네. 계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네네. 뭔가 자신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9월, 10월, 11월 또 지금 12월 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의 양태는 대체로 보면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한미의 MLRS 다연장 로켓 체계 훈련이 이제 한미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대규모 훈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그 전에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도발을 하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도발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 도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북한이 이제 상당히 그 잽을 날리더라도 조심스럽게 날렸다면 이제는 대등하게 날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군사적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북한은 이제는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응하든지 또는 한미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국방백서가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요. 네네. 여기에 국방백서 그동안에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주적 규정 그렇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국방백서가 발간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초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들어간다면 6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 그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 군사적 차원에서는 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정부 당국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북한의 반발은 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주적 표현이 들어갔을 때 북한이 반발을 했었습니까? 과거에 보면요. 원래는 주적 표현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적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적 표현들도 이제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주적 표현이 사라지고, 이제 이번에 다시 등장하고, 뭐 이런, 약간 주적 표현의 이제 그 변화가 또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적 개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발한 사례는 그렇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네. 북한이 대남 문제를,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적 개념에 들어갔을 때 남측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그걸 또 빌미를 삼아서 남측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대화의 과정이랄지 또는 압박의 과정에서 이제 그 우회적으로 또는 말로서 압박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남북 관계가 좀 좋았을 때는 주적이란 개념이 없어졌다가 남북 관계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또 주적 개념 들어갔다가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해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밝히긴 했지만 남북 간의 대화나 뭐 과거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화해 협력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적 개념의 등장도 그렇고 북한의 연이은 그런 여러 성명들도 그렇고 현재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적 개념의 등장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속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 소재가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가 거기에 또 전략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북한이 도발하고 한미가 대응하는 이런 계속 지금 반복되는 지금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속에서 이제 대화의 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고쳐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구는 더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또 남북관계 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가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올해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이제 밝혔더라고요. 네네.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뭐 실험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굉장히 추측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통일부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이 실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그러니까 전술핵 개발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핵실험 언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은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 세계에 지금 관심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미국도 사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물론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진전을 위한 핵실험은 필요성이 있지만 정무적인 또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핵실험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생각보다 핵실험이 늦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